안녕하세요. 자, 마케팅 전략 탑10 시리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볼 건데요. 바로 유통 채널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우리가 탑10 시리즈 중에 세 번째 주제로 넘어왔어요. 자, 매출을 고민하는 마케터 혹은 사업가 분들이시라고 하면 유통 채널을 빼놓고 생각해 볼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유통 채널이라는 것이 전략적으로 어떤 의미와 그리고 역할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뭘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를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유통 채널 그러면 뻔한 정의를 갖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채널 전략, 영어로는 Distribution Channel Strategy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최종 소비자에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떤 경로를 선택하고 운용할 것인지를 설계하는 그런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심플하게 보면은 우리 물건을 어디서 어떻게 팔 것인지를 고민하고 설계해서 의사결정하는 그것을 통칭해서 유통채널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통이 갑인 세상인 게 지금 현실인데, 유통이 다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공급자 혹은 제조사인 나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이것을 고민한다라는 게 과연 말이 되는 것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게 왜 중요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사몰이 굳건하게 구축해 놓거나 자기들의 탄탄한 유통망이 명확하게 있는 그런 대형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지금 대부분의 그 중견기업이나 아니면 작은 기업의 그 사업가분들 혹은 마케터 분들을 만나면 다들 하소연하는 게 유통 때문에 들볶여서 못 살겠다. 네. 유통이 정말 갑이라서 우리는 일방적으로 끌려가기만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돈이라도 남으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팔면 팔수록 유통만 돈을 벌고 우리는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뷰티 업계 같은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신규 브랜드가 나올 경우에 어떻게 해서든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올리브영에 입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제품의 판매액의 50%를 올리브영에 고스란히 갖다 바치는 구조라고 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금액이 유통으로 가는 것인지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공급자들의 판매가를 후려치는 걸로 유명한 쿠팡 같은 경우도 가격을 다른 어떤 공급자보다도 낮게 가져오라고 이제 공급자들한테 굉장히 이제 압박을 많이 가한 걸로도 악명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전략을 주도적으로 공급자 혹은 제조사 입장에서 세워서 유통을 요리하기가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략을 고민해 봐야 되는 이유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유통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전략적 밑그림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중요한 화두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소비자 혹은 고객 입장으로 보면은 그 제품의 광고나 포장이나 이런 다른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못지않게 어느 유통에서 팔고 있느냐가 고객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브랜드 전략 관점에서 또 유통 채널과의 이런 그 궁합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고민해 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새로 나온 신제품일 경우에는 특히 어떤 유통을 먼저 들어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느냐가 향후에 이제 매출 증대와 직결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중요한 전략적 의사결정의 순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유통 전략을 좀 전략적으로 설계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 채널은 그 판매자 입장에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좁게 시작해서 넓게 펼치는 것은 크게
전략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넓게 펼쳤다가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나 감당이 안 돼서 좁혀질 경우 그럴 경우에 이제 고객한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왜냐면 고객 입장에서는 멀쩡하게 어디 가서 살 수 있었던 것이 어느 날 안 팔게 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불편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브랜드 잘 팔리다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안 파네. 뭔가 이제 판매가 어려운가? 아니면 좀 맛이 갔나 요즘?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 금방 어떤 그 브랜드의 그 상태와 연결짓기 때문에 유통 채널 어딘가에서 어떻게 팔고 있고 그것이 새로 팔리게 된 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안 팔리게 되는지 이런 모든 의사결정 포인트가 사실은 고객한테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유통 채널 전략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유통 채널 전략의 핵심이 뭔지 세 가지 주요 요소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 채널 전략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채널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두 번째는 커버리지를 어떤 방식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는 옴니 채널 전략을 내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요소가 구성돼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채널 구조 같은 경우는 크게 봐서 다이렉트냐, 인다이렉트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즘 D2C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를 또 그 별칭으로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채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직접 컨트롤하고 내가 채널 자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채널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사몰이나 혹은 오프라인의 플래그십 스토어 같은 것처럼 중간 유통상이나 어디에 이렇게 그 위탁을 하지 않고 고객과 내가 직접 만나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다이렉트 채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방식은 간접 유통, 즉 인다이렉트 채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채널을 뺀 나머지 모두가 인다이렉트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한테 맡기는 유통을 그래서 소매도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이거 플러스 요즘에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해서 디지털 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커머스 전문 업체들 뭐 홈쇼핑 채널을 쓴다든지 이런 그 전문 유통 채널을 쓰는 방식을 다 인다이렉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요소는 커버리지인데요. 얼마나 이제 넓게 갈 것이냐. 그거를 봤을 때 이제 세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텐시브 디스트리뷰션이 있고요. 두 번째는 셀렉티브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세 번째는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자, 인텐시브 디스트리뷰션은 말 그대로 최대한 그 커버리지, 그러니까 그 깔린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그런 그 방식을 인텐시브 디스트리뷰션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품 특징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서 파는 생수라든지 생필품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여기서도 팔지만 500m 떨어진 편의점에서도 팔고 그 다음에 또 가까이 있지만 500m 떨어진 편의점에서 또 팔고 하면 이제 그 세 군데에서 다 파는 것이 편의점 한 군데에서 파는 것보다는 판매자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이 팔릴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는 이게 디스트리뷰션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그런 제품의 특징일수록 이 인텐시브 디스트리뷰션 방식을 쓰는 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방식은 셀렉티브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이 셀렉티브 디스트리뷰션은 말 그대로 특정한 지역과 조건에 맞는 어떤 그런 디스트리뷰션 포인트를 지정해서 그걸로 이제 뭔가 이렇게 그 디스트리뷰션을 설계하는 그래서 선별해서 들어가는 방식이고요. 예를 들면 가전제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편의점의 생수처럼 많이 팔면 팔수록 좋은 그런 제품의 특징하고 분명히 다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뭔가 그 교통의 요지나 각 도시의 중요한 거점을 중심으로 샵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제품의 디스플레이와 서비스가 동시에 잘 구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만족되는 곳에서만 판매를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이제 셀렉티브 디스트리뷰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션 방식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셀렉티브 디스트리뷰션 중에서 좀 극도로 제한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고 별도의 타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굉장히 한정된 곳에서만 파는 그러니까 절대로 디스트리뷰션을 넓히지 않는 전략을 쓰는 그런 방식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명품 브랜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딱 정해진 자신들이 운영하는 직영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이게 넓히지 않는 전략을 일부러 쓰는 그런 경우를 익스클루시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 요소는 이제 옴니채널 전략인데요. 자, 옴니채널 전략은 그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잘 연동되어 있어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 채널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경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끔 굉장히 잘 융합되어 있는 그런 경험을 주기 위해서 채널을 어떻게 설계하고 고객 경험 자체를 어떻게 전체적으로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옴니채널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옴니채널 전략에 대해서도 뒷부분에 가서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이제 채널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은 요즘은 인다이렉트 채널을 당연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제 디폴트인데 거기에 못지않게 다이렉트 채널을 꼭 가져가는, 그러니까 인다이렉트 채널 중심으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사몰이나 브랜드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다이렉트 채널을 꼭 구축하는 것을 추천하는 그런 것이 이제 요즘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사실은 자사몰은 구축해서 운영하는데 별도의 리소스가 들고 또 판매가 사실은 오픈마켓만큼 많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굳이 꼭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꼭 필요하다. 그래도 꼭 필요하다. 거기에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고객 DB, 고객 그 데이터를 내가 직접 구축하고 거기에서 또 그 나오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내가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이제 판매 이상의 가치를 가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이제 꼭 디폴트로 가져가면서 오픈마켓 전략을 어떻게 쓸지, 인다이렉트 채널을 어떻게 쓸지, 그렇게 이제 고민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인다이렉트 채널 같은 경우에 그 온라인상으로 판매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통 구조가 복잡해 보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이 오픈마켓 채널 같은 경우에 1위 쿠팡, 그다음에 2위 네이버, 이 두 개가 시장을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위, 2위 이외에 이제 3위부터는 이제 굉장히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그래서 어떻게든 쿠팡 아니면 네이버를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여기에 있어서 이제 쿠팡하고 네이버의 특징을 잘 파악을 하고 장단점이 뭔지 잘 비교를 해서 둘 다 들어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런 식의 이제 전략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얘기하고 나서도 1번 이제 채널 구조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특별한 전략의 비법, 뭐 이런 걸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내용이 많이 없는 좀 너무 당연한 그런, 포인트들을 좀 짚어봤다라고 하면, 두 번째 커버리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더 고민해야 될 포인트들이 더 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커버리지 이야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커버리지는 아까 세 가지 타입이 있다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 셀렉티브 디스트리뷰션,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셀렉티브, 즉 이렇게 선별해서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를 어떻게 더 중요하게 들어가고 어디를 먼저 들어가는 게 좋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새로운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이제 출시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팔아보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의사결정을 할 때 미리 이제 어떤 데이터와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를 보면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제품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 자체의 판매량이 오픈 마켓을 포함해서 여러 유통 채널 그 옵션들 중에서 어디가 어떻게 잘 팔고 있는지를 판매량과 판매액 데이터를 뽑아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그 카테고리 자체의 판매량 혹은 판매액 전체의 그 유통 채널이 각각 어떻게 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브레이크다운 해서 랭킹을 매겨서, 그래서 봤더니 이 나의 그 예를 들면 인테리어 소품이야.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쪽 카테고리는 인테리어 소품 중에서 예를 들면 테이블 위에 놓는 뭐 조명이다. 그러면 이 조명등이 가장 많이 팔리는 그런 그 유통 채널 어딘지를 봤더니 예를 들어서 오늘의 집이다. 그러면 오늘의 집이 가장 중요한 유통 채널 중에 하나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식의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보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팔아야 될 이 제품과 비슷한데 잘 팔고 있는 경쟁사가 어디에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경쟁사가 잘하고 있는 유통 채널 같은 경우는 나도 들어가는 게 좀 유리하겠구나 이런 식의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그 카테고리 자체의 판매량, 판매액을 일단은 랭킹을 매기고 그 다음에 그 경쟁사를 벤치마킹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밑작업 중에 하나긴 한데, 그거 이상으로 꼭 고려해야 되는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가 있습니다. 브랜드 전략적인 관점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꼭 강조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고객한테 있어서는 판매 채널이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곳에 그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디에서 어떻게 판매하는지 자체가 그 고객이 느끼는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최근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보시는 이 그 사진으로 보이는 이 제품은 바로 정샘물 그 메이크업 브랜드에서 다이소에 특화돼서 그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출시한 줌바이 정샘물이라는 그 메이크업 제품이에요. 이거 지난 1월에 출시돼서 여러 번 품절 대란을 겪은 굉장히 이제 그 성공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게 그 평소에는 2, 3만 원대 가격이 형성돼 있는 그런 정샘물의 다른 메이크업 제품하고 그 제품이 비슷해 보이면서도 가격이 1,000원에서 5,000원대로 형성되다 보니까 고객들이 굉장히 큰 호응을 보내준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단순히 이제 그래 품절됐대. 그 다음에 잘 팔렸대. 성공이었대. 이런 이제 단편적인 어떤 그런 판매 기준의 어떤 그런 성공 스토리 뒤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것은 이 브랜드 이미지 자체에는 과연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왜냐면 기존의 정샘물 브랜드 같은 경우는 그 전문가가 고품질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인 어떤 그런 메이크업 아티스트 전문가의 그런 손길이 닿은 다소 프리미엄한 그런 이미지로 정샘물이라는 브랜드가 분명히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이 줌바이 정샘물, 분명히 여기 제품에 이제 정샘물은 조금 의도적으로 조그맣게 쓰긴 했지만 어쨌건 사람들은 다 이게 정샘물에서 나온 제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고 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이 프로모션이 끝난 이후에 기존에 팔고 있던 노멀한 정샘물 제품 라인에도 분명히 이미지적으로는 깎아먹는 그런 임팩트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장기적으로 브랜드 전체에 과연 득이 되는 그런 프로모션이었을지 우리가 냉정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단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판매가 잘 되고 유통 채널 하나라도 더 들어가면은 굉장히 판매에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이게 길게 봤을 때 나에게 정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유통 채널 전략이라는 것이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케팅 탑10 시리즈 세 번째 주제인 유통 채널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자, 컨텐츠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예,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확인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